안녕하세요.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교통사고 합의금과 법률 용어들, 마치 게임처럼 쉽고 완벽하게 마스터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게요. 초보 운전자부터 일반인까지 여러분을 위한 완벽 룰북 교통사고 서바이벌 가이드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미션은 과실을 잘 방어하고 상해를 제대로 판정받아 합의금을 획득하는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는 거예요. 자, 그럼 플레이어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지금 바로 프레스 스타트. 첫 번째 스테이지는 바로 12대 중과실 경고등입니다. 속도 20km 초과 위반,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의 사고, 그리고 음주나 무면허 운전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만약 이 경고등 중 단 하나라도 불이 들어온다면 여러분은 형사처벌 트랙으로 강제 이동하게 됩니다.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같은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부메랑 효과인데요. 처음에는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만 결국 이 돈은 가해자에게 고스란히 청구됩니다. 이른바 구상권 청구인데 면책금 좀 내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사고 처리 비용 전액을 폭탄처럼 돌려받게 되니 꼭 기억하셔야 해요. 다음은 두 개의 지갑을 채워야 하는 상황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바로 형사합의와 민사합의입니다. 먼저 형사합의는 빨간 지갑인데요. 이건 가해자가 피해자와 직접 조율하는 거예요. 가해자가 감옥에 가는 것을 피하거나 처벌을 좀 덜 받게 해달라고 피해자에게 요청하는 목적이 크죠. 주로 12대 중과실이나 사망, 중상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필요합니다. 반대로 민사합의는 파란 지갑으로 상대방 보험사와 조율하게 돼요. 피해자의 경제적, 신체적 손해를 복구하는 게 주된 목적이고요. 단순한 접촉사고를 포함해서 모든 교통사고에서 필요하답니다. 여기서 핵심 규칙은 12대 중과실 사고가 생겼다면 이 두 개의 지갑을 모두 든든하게 채워야만 사건이 완전히 종결된다는 점이에요. 이제 스테이지 2 바로 과실 비율 방어전입니다. 나랑 상대방 중 누가 더 잘못했는지 따지는 중요한 과정이죠. 먼저 사고가 나면 1단계로 현장을 잘 보존하고 증거를 모으는 게 정말 중요해요. 블랙박스나 CCTV 영상, 그리고 목격자 진술 같은 것들이 나중에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2단계는 보험사와의 1차 협의인데요. 보험사들은 금융감독원의 기준이나 과거 사례들을 바탕으로 과실 비율을 정하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셔야 할 점은 명백한 신호 위반이나 뒤에서 박는 후방 추돌이 아닌 이상 100대 0으로 내 잘못이 전혀 없다고 인정받기는 정말 어렵다는 겁니다. 만약 내 과실이 20%로 잡힌다면 나중에 받을 보상금에서도 그만큼 깎이게 되니 아주 중요하죠. 만약 보험사와의 합의가 잘 안 되면 3단계로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법원 재판을 통해 과실 비율이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스테이지 3 상해 온도계 측정법입니다. 내 몸이 얼마나 다쳤는지에 따라 보상도 달라지니까요. 먼저 중증 환자는 1급부터 5급까지로 척추나 대퇴골 골절, 하반신 마비, 뇌 손상처럼 크게 다친 경우에요. 평생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고 간병비까지 포함해서 억 단위의 배상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한도액은 최대 3천만 원 정도고요. 그 다음 중상 환자는 8급부터 11급까지로 골절이나 인대 파열 등으로 수술이나 깁스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한도액은 수백만 원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경상 환자는 12급부터 14급까지로 단순 타박상이나 근육 염자처럼 비교적 가볍게 다쳐서 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한도액은 약 5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입니다. 경상 환자와 중상 환자는 보상 규칙도 다른데요. 경상 환자는 간병비를 원칙적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사고 후 4주 이상 치료를 받으려면 2주 단위로 진단서를 꼭 제출해야 합니다.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중상 환자는 등급에 따라 간병비를 인정받을 수도 있고 치료기간 제한 없이 진단에 따라 계속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스테이지 4 가장 기다려지는 합의금 햄버거 조립하기 시간입니다. 합의금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햄버거에 비유해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맨 위에 있는 윗빵은 위자료인데 이건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보상이에요. 상해 급수, 그러니까 내 부상 정도에 따라서 법으로 정해진 고정 금액인데
부상이 심할수록 빵이 아주 두툼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햄버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고기 패티는 휴업 손해입니다. 사고로 입원해서 일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수입 손실을 말하는데 내 소득이 높을수록 이 패티도 아주 두껍게 채워지겠죠. 야채와 치즈는 향후 치료비를 뜻해요. 흉터 성형이나 몸속에 박힌 핀을 제거하는 등 합의 후에 발생할 치료비들을 말하는데 이건 보험사와 가장 협상을 많이 하는 유동적인 재료입니다. 마지막으로 토마토는 기타 손해배상금으로 병원 통원 교통비 같은 자잘한 추가 비용들이 여기에 해당돼요. 만약 합의금을 좀 더 든든하게 받고 싶다면 고기 패티인 휴업 손해와 야채인 향후 치료비를 잘 챙겨서 조립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이번에는 실제 사례를 통해 교통사고 서바이벌 맵을 한번 따라가 볼게요. 스쿨존 초등학생 사고라는 시나리오인데요. 총 3,450만 원의 보상을 받은 케이스입니다. 한 운전자가 스쿨존에서 초등학생 교통사고를 냈는데 이게 바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했습니다. 아이는 대퇴부 골절로 수술까지 받아야 했죠. 운전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인 아이 부모님과 직접 만나지 않고도 1,000만 원의 형사 합의를 했습니다. 부모님은 운전자의 처벌 감경에 동의해 주었죠. 아이의 부모님은 혹시 모를 성장판 손상 등 아이의 미래를 걱정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경우 보상받을 수 있도록 특별 합의 문구를 잘 조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보험사와의 합의에서는 얼굴 흉터 성형 비용이나 핀 제거 비용 등 향후 치료비를 꼼꼼하게 방어해서 2,450만 원을 추가로 획득했습니다. 이렇게 형사 합의금과 보험 합의금을 합쳐 총 3,450만 원으로 아이의 미래 치료비까지 완벽하게 방어하는 데 성공한 사례입니다. 다음은 위급 상황에서 여러분을 지켜줄 히든 아이템들입니다. 첫 번째 아이템은 바로 운전자 보험이에요. 강력한 방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12대 중과실로 내가 가해자가 되었을 때 정말 필수적인 보험이에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으로 최대 2억 원까지 형사합의금을 보장해주고 벌금이나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커버해줍니다. 다만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에는 이 방패가 소용없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 아이템은 정부 보장 사업인데 이건 마치 부활 포션 같아요. 만약 뺑소니 사고를 당해서 가해자를 알 수 없거나 무보험차에 부딪혔을 때 또는 하늘에서 떨어진 낙하물 때문에 다쳤을 때 발동하는 비장의 카드입니다. 경찰에 신고한 후 자동차 손해배상진흥원에 직접 신청하면 되는데요. 정부가 사망사고의 경우 최대 1억 5천만 원, 부상사고의 경우 최대 3천만 원까지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대신 보상해줍니다.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을 하나로 정리해주는 서바이벌 마스터 방정식이에요. 내가 다친 정도인 상해 급수에 나의 잘못이 없는 정도인 무과실 비율을 곱하고 나중에 필요할 향후 치료비와 상대방이 12대 중과실일 때 받을 수 있는 형사 합의금을 더하면 바로 나의 최종 보상액이 되는 거죠. 복잡한 법률 용어에 미리 겁먹지 마세요. 내 상해의 크기를 정확히 파악하고 내 과실을 잘 방어하면서 필요한 합의 요소들을 차근차근 조립해 나간다면 어떤 사고가 나더라도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지켜낼 수 있을 겁니다. 게임 클리어. 여러분 모두 교통사고 서바이벌 마스터가 되셨어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